식여보자. 이래가지고 그 매칭 그란트로 해가지고 한 구자 2,000원씩 해서 이 종업원들이 기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뭐 90% 이상의 종업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칭 그란트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낸 금액만큼 회사도 같이 기부를 해서 한국사회복지기금에 공동으로 기부를 해서 뭐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다든지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종업원이 전원 이런 기부에 대한 문화를 좀 생활화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윤리경영만 얘기를 해도 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또 이 신세계의 경영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윤리경영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저희들 경영 정책, 저희들이 과연 어떤 정책으로 이만큼 신장을 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회사 주가를 이렇게 보니까 한 6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 전에 저희 회사 주가가 한 2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 가치가 커진 거죠. 뭐 커진 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겠지만은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게 효율입니다. 누구든지 효율을 따지고 효율 경영 한다고 하겠지만은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때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자산 운영의 효율을 놓고 따졌을 적에 백화점보다는 이마트가 훨씬 자산 운영의 효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 이거 EVA라는 거 있죠. EVA라는 거 따져봤을 적에 결국 운용한 자산이 금융비용보다는 더 플러스가 돼서 나와야지 EVA가 플러스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 3본에 백화점 부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백화점을 설계를 다 해놨었어요. 근데 백화점을 지으려면은 투자 금액을 뽑아보니까 한 1,8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3번의 백화점을 지었을 적에 이 매출 계획을 보니까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매출 계획이 나와요. 그럼 자산을 투하해서 회전하는 회전율이 1회전이 안 되죠. 0.89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숫자인데 이마트를 짓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마트를 지니까 투자비가 한 600억 들어가요. 매출액은 한 1,800억 정도 나와요. 그럼 회전이 3회전이 되죠. 근데 물론 이마트가 매출 이익률은 낮지만은 비용을 제한 영업이익률은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거의 비슷해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회전율이 3배 되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1회전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3회전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사실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마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회사 매출액의 80%는 이마트고 20%가 백화점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효율이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의 그 자산 회전율이 1.3회전 정도 되고 저희 경쟁사들은 대개 보면은 0.9회전 이런 수준이 됩니다. 결국은 유통업의 마진이라는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록 그만큼 저희 회사가 효율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저희 회사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어떤 경영 전략 이전에 저희 회사의 업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기업의 수익성은 기업의 어떤 성장성보다도 진입장벽 여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진입장벽이라는 건 어느 업종이나 어느 기업이나 다 있을 수가 있죠. 이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할 적에 자기는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통업은 사실 진입장벽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만은 달리 보면은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게 유통업이에요.
왜냐하면 유통업은 입지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동에 있는 신세계 본점, 그럼 누가 유통업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점포를 가질 수는 없죠. 그럼 그 자체가 진입장벽인 거죠. 저희가 전국에 115개 이마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이마트의 입지를 후발주자가 그대로 뺏을 수는 없죠. 결국은 입지 자체가 하나의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통업에 대한 투자는 효율을 높이는데도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유리한 투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 경영 다음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핵심 경영입니다. 물론 누구나 말은 핵심 역량에 집중한다고 하지만은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기업들 보면은 조금 커지면은 소위 말하는 이 업종이라든지 뭐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경영 철학에 회사의 그 경영 이념에 담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신세계는 세계 초일류 유통기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 유통업에 전념을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유통업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저희가 그 IMF 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카드 사업을 이 은행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은행에다 매각을 하고 아웃소싱을 한 셈이 됐는데 그때 내부적으로는 카드 사업이라는 게 회사 백화점 영업을 하는데 특히 그 CRM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고 이런 건데 더군다나 그 신세계 카드는 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카드입니다. 기네스에 올라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매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내에서도 반발이 많았어요. 그런데 카드 사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카드 사업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카드 사업의 정의가 뭔 것 같아요? 카드 사업은 법적으로 보면은 여신 전문 금융업이거든요. 카드사가 수신 기능은 없죠. 그러니까 여신을 먼저 해서 물때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신 전문 금융업이에요. 그럼 카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신이니까 사실 대손이 나면 안 되죠. 그럼 소위 말하는 콜센터라는 데서 이 카드 사업의 수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기들 고객들한테 한밤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죠. 근데 유통업에서는 고객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저희가 자금이 있다면